많은 분들이 강황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종 음식에 넣어 드시거나 보충제로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염증 완화, 관절 건강,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더욱 친숙한 재료일 텐데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좋은 강황이 특정 음식이나 상황과 함께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의도치 않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강황을 먹는데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몸에 이로운 강황이 특정 약물이나 질환과 만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놀라운 조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무조건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내 몸의 상태와 어떤 것과 함께 섭취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강황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첫 번째 음식 조합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 쉽게 말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심장병 뇌졸중 예방 또는 이미 혈전이 생겨서 재발을 막기 위해 아스피린, 와파린, 쿠마딘, 클로피도그레, 플라빅스 같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 약들은 우리 몸속에서 혈액이 너무 진득하게 엉겨붙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혈전이 생기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약들은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커큐민은 항염증 항산화 효과는 물론 연구에 따르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즉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를 묽게 한다는 것은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는 이미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피를 묽게 하는 강황을 함께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같은 효과를 내는 약을 2배, 3배로 먹는 것과 같아서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출혈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사소한 충격에도 피부 아래에 넓은 멍이 들고 잘 사라지지 않거나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너무 심하게 나거나 코피가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 색깔이 붉게 변하거나 대변이 검은색을 띠는 것은 위장관 출혈의 신호일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뇌출혈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의 지인 중 한 분도 심장병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강황이 관절염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매일 강황가루를 꾸준히 차에 타서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사소한 부딪힘에도 허벅지에 손바닥만한 멍이 시커멓게 올라오고 평소에 나지 않던 코피가 매일처럼 터지는 등 이상 증상을 겪으셨다고 해요.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액 응고 능력이 너무 떨어져 위험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고 강황 섭취를 즉시 중단하셨습니다. 이처럼 강황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여러 지병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강황 섭취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현재 신장 관련 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강황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리고 강황 섭취가 괜찮을지 아니면 피해야 할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강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황 섭취를 꼭 하고 싶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복용량이나 방법 등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황 보충제 대신 음식에 소량의 강황을 넣어 먹는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 복용 시간과 강황 섭취 시간을 충분히 떨어뜨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강황 섭취를 시작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우리 몸은 소중하고
약은 약대로, 강황은 강황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서로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조합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으니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복용하시는 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황이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으로 고생하시면서 넥시움, 개비스콘, 제산제 같은 위산 분비를 줄여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약들은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에 막아 위벽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강황, 특히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위산 분비를 늘릴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위산 분비를 줄이기 위해 약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위산 분비를 늘릴 수 있는 강황을 함께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한쪽에서는 불을 끄려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아서 약의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오히려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속이 계속 불편하거나 오히려 더 쓰리고 더부룩해진다면 혹시 강황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복용하는 약의 종류나 개인의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강황을 먹고 난 후 갑자기 속이 더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산억제제를 매일 복용하시던 김할머니께서는 관절염에 좋다는 말에 강황가루를 음식에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에는 잘 조절되던 속쓰림이 다시 심해지고 밤에는 신물이 올라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상담한 결과 위산억제제와 강황의 상호작용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황 섭취를 중단하자마자 거짓말처럼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강황이 오히려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위산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강황 섭취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현재 복용 중인 위산억제제와 강황 섭취에 대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상태와 약물 복용 이력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강황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강황 보충제보다는 음식에 소량 넣어 먹는 정도로 제한하거나 위산억제제 복용 시간과 강황 섭취 시간을 최대한 분리하여 위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드시기 몇 시간 전이나 후에 강황을 섭취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의학 전문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조합도 살펴보았으니 마지막 세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 조합입니다. 바로 담낭 문제나 담석증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담낭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작은 주머니 같은 기관입니다. 담즙은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강황은 담즙 생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담즙 분비가 활발해져 소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소화 불량이나 지방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담석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담석은 담낭 안에 생기는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인데 이것이 담즙이 나가는 길을 막거나 담낭벽을 자극하여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황을 섭취하여 담즙 생성이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좁은 하수구에 갑자기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담석이 움직여 담관을 막거나 담낭에 압력을 가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지어는 급성 담낭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주로 오른쪽 윗배에 나타나며 어깨나 등으로 퍼지기도 하고 식사 후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담석증 진단을 받고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평소처럼 지내시던 박 할머니께서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강황이 소화에 좋다는 내용을 보고 강황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만 하면 오른쪽 윗배가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강황 섭취로 인해 담즙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움직이던 담석이 담관을 막아버려 급성 담낭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하마터면 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과거에 담석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강황 섭취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담석이 있어도 아직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강황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나의 상태에 강황 섭취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담석으로 인한 통증이나 담낭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강황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강황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조합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것처럼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강황이라도 특정 상황이나 음식 그리고 약물과 함께 섭취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위산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담석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강황 섭취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강황이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강황이 피를 더욱 묽게 하여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강황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그리고 담낭 문제나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의 담즙 분비 촉진 효과가 오히려 담석을 움직이게 하거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며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좋다고만 알았던 강황이 특정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놀라운 진실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강황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강황은 여전히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주 훌륭한 식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효능이 너무 강력해서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내 몸의 상태와 맞지 않게 혹은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건강관리는 단순히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 이상으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복용하는 약물과 음식 간의 상호작용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과는 달리 몸의 변화가 많고 여러 지병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건강식품이나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스스로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아는 만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과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건강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황을 즐겨 드시거나 관련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 주변 어르신들과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황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강황 섭취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현명한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배우고 실천하며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